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돈 문제로 인해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황당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네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두 발로 열심히 뛰며 살아왔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둘 성취하는 그런 맛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었죠. 그런데 이런 궁핍한 생활이 돈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어요. 아빠가 얼마 뒤 정년퇴직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30년간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자 남편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말수도 적고 무뚝뚝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빠의 퇴직금의 금액을 듣게 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 물어보길래 남편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며 살짝 짜증 섞인 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갔죠.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셨는데 그걸 그냥 통장에만 썩히고 계실 게 뻔하시잖아.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지. 당신이 참견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신경 끄고 살면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어? 그러다 쓸데없는데 사용하시거나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은 걱정되지 않아? 아빠가 한두 살도 아니고 그런 걱정을 왜 해?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아빠는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으셔. 그냥 통장에 넣어 두셨을 거야. 나도 신경 안 쓰는 걸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우리 아빠한테 들어온 퇴직금이 욕심나서 그래? 당신도 그동안 옆에서 많이 봐서 알잖아. 공장에서 온갖 기름때 다 묻혀가면서 한평생을 힘들게 일해 오셨어. 노동에 따른 대가라고. 그런 돈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혹시라도 땀만 먹었다면 꿈도 꾸지 마. 우리도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살고 있잖아. 현재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장인어른 돈을 함부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돈이 있을 때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라니까. 나는 뭐 말도 못하냐? 장인어른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해주는 거야. 나 말고 누가 신경 써주겠어? 당신 아니더라도 아빠가 알아서 잘 하시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말하고 밥이나 먹어. 남편은 뭔가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제가 아빠의 퇴직금에 대해서 그만 말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도 성격상 싸우는 건 피하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또다시 퇴직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오래간만에 모두가 모여 외식하는 자리였는데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저는 결국 참고 있던 짜증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자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리셨어요. 장인어른, 그동안 공장 일만 열심히 하시면서 소박하게 살아오시다가 퇴직하시고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그 돈을 2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제 말 좀 들어주시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네가 생각해주는 건 고맙네만 나는 원래 투자 같은 건 하지 않는다네. 주변에서 목돈 생겼다고 투자했다가 결국 쫄딱 망해서 세상 떠난 사람 여러 봤거든. 그리고 내 성격상 위험한 건 아예 거들떠도 안 보기 때문에 마음만 받도록 하겠네. 내가 한 번만 더 입 밖으로 돈 얘기 꺼내면 뭐라고 그랬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당신 돈도 아니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기분 좋게 보여서 분위기를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그냥 아버님을 위해서 얘기해 드리는 것뿐이야. 요즘 누가 목돈을 통장에만 넣어놔? 돈은 한 곳에 있으면 썩기 마련이야. 작은 금액도 아니고 3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니까. 글쎄,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했잖아. 계속 이 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 거야? 당신 요즘 도대체 왜 이래? 남편은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제 말을 무시한 채 아빠의 퇴직금에 대해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몇 번 경고하고 그만하길 원했는데도 계속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남편 때문에 결국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좋지 않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흥분한 저를 말리셨지만 이미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부모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돈 욕심 없이 묵묵히 일만 해오면서 서로 힘들게 벌어먹고 살았었는데 남편이 아빠의 퇴직금에 욕심을 보이는 점에 대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지 않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서 좋았던 분위기는 망치게 되었고 부모님께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셨네요. 그날 집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을 난처하게 만들었는지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더 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표정을 봤을 때는 뭔가 불만이 한가득이었고 다른 속셈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워낙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평소에도 답답한 점들이 있는데 그날은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말았죠. 방으로 들어가서 일찍 잠이 들어버린 남편에게 더 이상 화를 내는 것도 힘들고 크게 한번 얘기했으니 앞으로 조심해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시댁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30년간 몸담그신 곳에서 정년퇴직을 하셨으니 아직까지 생활 적응이 힘드실 거다. 일하다 쉬시면 갑자기 여기저기 아픈 곳이 올라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걱정되기도 해서 특별히 보약 한 채 다렸으니 거르지 말고 드시라고 전해드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한 직장에 사건 사고 없이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더라. 덕분에 퇴직금도 꽤 두둑하게 챙기셨다던데 딱히 사용할 곳이 없어서 통장에만 챙겨 놓으신다던데 혹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땅을 좀 샀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많이 낡았잖아.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신축 빌라를 하나 올릴까 하는데 사돈 어른도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무래도 신축 빌라 하나 올리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이 집 처분하고 나머지는 대출이지. 그런데 너희 사돈 어른께서 투자 명목으로 도와주시면 바로 원금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방 하나 내어줄 테니 월세 받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마.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지. 그동안 우리 부모님께서 대출을 많이 받으셔야 되다 보니 계획만 가지셨는데 이참에 장인어른이 도와주시면 분명 손해는 안 볼 거라고. 건물 올리자마자 원금 바로 드린다잖아. 거기에다가 월세까지 받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이야? 3억 통장에 넣어놔봤자 1년에 이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이참에 투자하시고 매달 월세도 받으면 이것처럼 좋은 조건이 어딨어?
우리도 이제 좀 편히 살아봐야 하지 않겠소? 아버지가 이번에 구매하신 곳에 목이 좋아서 서두르는 게 좋으실 거야.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 통장에 썩히느니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올 눈빵 하나 내어주시겠다잖아. 매달 생활비는 벌어 가실 수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도 부모님께 투자하기로 벌써 얘기가 끝난 상태야. 뭐라고? 나랑 상의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면서 우리가 모은 돈을 신축 빌라 올리는데 전부 사용하겠다는 말이야? 나는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왜 다들 저희 아빠의 돈을 못 가져가셔서 안달이세요? 돈을 아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물 올리는데 사용하고 전세금 들어오면 투자금 맞춰서 바로 주겠다는 건데 뭐가 불안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야? 딸인 네가 사돈을 잘 설득하면 어려움 없이 손에 쥘 수 있는 돈 아니야? 우리가 너희 집안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니? 이참에 서로 이득 좀 보고 살자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있니? 아버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가 보면 저희 아빠가 아버님한테 빚이라도 있는 줄 아시겠어요. 그렇게 원하시면 직접 가셔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보약은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부탁하시려고 오늘 상다리가 부서져라 음식을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생각 없이 먹기만 했네요. 음식값 달라고 하시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요. 당신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거지? 생각이 있으면 오늘은 그냥 아버님 댁에 있었으면 좋겠네. 그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당신이랑 이제 그만 끝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떠나질 않는다. 집에 들어오면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하고 들어오는 게 좋을 거야.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동안 제가 알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아니라서 돌아오는 상처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얘기하자 시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이시면서 쳐다보셨고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시모도 제가 긍정적인 반응보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에 화가 나셨는지 당장 도장 찍고 오라며 더 큰 소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아빠에게 직접 찾아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다며 저를 밀친 뒤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와 아이들을 두고 친정으로 가버린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애들을 데리고 택시를 탄 뒤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빠도 남편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하며 저를 쳐다보고 계셨죠. 그때 남편이 저와 주고받던 눈빛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네요. 장인어른,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아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렸다가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건데 거절하실 건 아니시죠? 장인어른께서 항상 저에게 아들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당신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그만하라고 얘기했지. 왜 아빠 돈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건데?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니?
나는 말도 못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 장인어른, 안 그래요? 제가 잘못됐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제가 봤을 때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였지만 꾹 참고 계시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아들 같다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줬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아빠한테 무리하게 계속해서 부탁을 하자 더는 참기 힘드셨는지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이 흘렀고 자리에서 일어난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친정집에서 나갔네요. 저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일단 아이들은 부모님께 맡긴 뒤 남편을 뒤따라 나가려던 그 순간 다시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몸을 떨며 골프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골프채로 전부 다 부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눈이 돌아갔는지 말리는 아빠 엄마에게까지 난동을 피우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은 저희 모두를 충격에 안겨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잠시 뒤 도착한 경찰에게 제압되자 흥분을 가라앉히길래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 집안에 얼마나 잘해왔어. 사이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줬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때 되면 좋은 데 데려가고 집안에 행사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모든 걸 처리해줬는데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고작 3억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서로 좋은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왜 무조건 반대를 하냐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따지면 나는 당신 집안에 소홀히 했던 적 있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매년 명절날과 김장 때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집안에 보여줬던 것들은 전부 보상을 위해 했던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30년간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받은 퇴직금이야. 그런데 그걸 확실하지도 않은 곳에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 당신이 오늘 보여줬던 행동들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렸어. 법대로 진행할 거니까 방금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진술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린 남남이야. 알겠어?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면서 경찰에게 붙잡혀 있는데도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빠는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돼서 아이들한테 보여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나는 저는 아직까지 소식을 모르고 계신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시부모님께 쌓였던 불만들을 전부 털어놔야 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는지 고기 굽는 냄새가 밖에까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시부모님은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왔는지도 모른 채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는데 시모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당연히 받아낼 수 있다니까. 내가 죽는 소리를 해서라도 가져오라고 했으니 당신도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신축 빌라만 올리면 끝이야.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지들이 소송이라도 걸 거야? 가족인데? 그냥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고 살 수 있다니까. 돈 달라고 난리치면 아직 자금이 안 돌아서 못 받았다고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산 땅이 정말 괜찮은 지역일까? 주변에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 해도 사람이 들어와야 살아야 우리도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개발 지역이 확실하게 맞긴 한 거지. 일단 사돈 퇴직금을 받아야 하니까 목이 좋은 곳이라고 대충 말하긴 했는데 워낙 신중하신 분이라 현장을 확인해 볼 텐데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주변에 공장들도 꽤 있잖아. 건물만 지으면 무조건 사람은 들어와서 살게 된다니까. 우리도 돈 걱정 없이 좀 살아보자. 이 집도 낡아 빠져서 숨 좀 돌릴만 하면 여기저기 하자만 생겨서 아주 골치라고. 우리 아들이 그동안 사돈댁에 얼마나 잘했어? 내가 작년부터 밑밥 깔아놓으라고 했던 이유가 거절을 못하게 만들라고 미리 손을 쓴 거야. 사소한 거라도 신경 써주면 사이를 어떻게 보겠어?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인 사이의 부탁을 거절할 거야? 어차피 사돈들은 그 돈 있으나 마나 아니야. 돈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쓴다고.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계획이 없는 건 아니잖아. 며느리 개가 문제야. 눈치 하나는 더럽게 빨라서 무슨 말만 하면 의심부터 한다니까. 개에게 차질이 생기면 죽는 소리라도 해야 되겠어. 시부모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계시다가 시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당신 아들한테 전화를 해봐야겠다면서 거실에 있던 핸드폰을 가지고 오려고 나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시모는 경악을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많이 당황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부터 있었냐며 조심스럽게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려 하자 시부가 무슨 일 있냐며 거실로 나오셨어요. 입에는 고기를 한가득 물고 잡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주방으로 걸어가 진지상을 뒤엎으며 난리를 치게 되었네요. 전부 다 어머님이 계획하신 거였어요? 돈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셨다는 것도 정말 충격인데 저희 아빠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시려는 게 정말 소름이 돋네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면서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할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전부 어머님이랑 아버님 때문에 벌어진 거니 알아서 수습하세요. 저희 아빠가 돈을 안 주겠다는 한마디 때문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남의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 거라고요. 우리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이니? 분명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다며 나한테 전화했었는데. 내가 불안불안 하더니만 당신 때문에 결국 일이 터졌잖아. 이제 어쩔 거야? 내 아들 인생 당신이 망친 거라고?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능력 없는 당신 잘못이지? 돈이라도 많이 벌어왔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겠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 전부 잘못한 거라고. 얘야, 네가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서로 좋게 해결 봐야지.
두 번 다시 사돈어른 퇴직금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으마. 너도 알지? 그동안 내 아들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너는 인정하잖아. 그런 걸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니? 이미 전부 다 들어버려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이랑 이혼할 거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얼굴 뵐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제 손을 잡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원하셨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더는 시댁 식구들을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퇴직을 하기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른 남편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시모를 절대로 봐주려 하지 않자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잡고 놔주지 않던 손을 뿌리치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이판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시부는 그만하라고 시모와 저를 힘으로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 순간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서둘러 와달라는 요청이었고 저와의 관계보다 당신 아들이 걱정이 되셨는지 시부모님께서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 상황 속에 아빠는 남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부모님은 아빠한테 하나뿐인 사이 좀 용서해달라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 했지만 제가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빠한테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시부모가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 듣게 된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다며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시부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자수하러 온 거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 내 돈 어딨어? 빨리 안 내놔? 너희들이 나한테 사기치고 가져간 내 돈 전부 다 다시 내놓으라고. 형사님,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놈들이에요. 5년 전에 저한테 부동산 투자 사기를 쳐놓고 지금 나를 처음 보는 사람 취급해? 자기들이 입지 좋은 땅을 많이 알고 있어서 함께 투자를 하면 돈도 같이 벌고 본인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허위로 나를 속여서 4억을 가로채 갔잖아.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손도 못 써보고 지금까지 찾고 있었는데 제 발로 경찰서에 나타났네. 내 돈 어디 있어? 당장 내놓으라고. 형사님, 이 사람들 당장 콩밥 먹게 조치해 주세요. 시부모님이 과거에 타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에 대해 아빠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담당 형사는 접수된 건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은 충격적이게도 정말 사기를 쳐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저희도 할 말을 잃었었고 남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는데 사기를 당하신 분이 남편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남편 보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모두 다 같이 계획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몰래 이런 일들을 저지른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삽시간에 시댁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모든 사실은 인정하게 되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서 많이 놀라기도 했었지만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죠. 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큰 돈을 얻게 되니 저희 가족한테도 똑같이 사기를 치려고 했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었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피해를 막은 거에 대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살이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다가 이런 일이 밝혀질 거라곤 꿈에도 몰랐네요. 안 좋은 일들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제 아들이 5살이나 되었네요.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5년 만에 마주하게 되었는데 제 앞에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흠뻑 젖을 만큼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었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한들 바뀌는 건 하나 없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앞으로 남은 인생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만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데 전 남편은 저와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벌써 다 까먹은 건지 제 앞에 나타났다는 게 소름이 돋았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물 한 바가지 퍼서 납작 엎드려 있는 남편을 향해 물벼락을 날렸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될 것을 그때 당시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줘놓고 이제 와서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고 정말 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잠깐 어딜 가게 되더라도 남편과 함께 했던 옛 추억들이 떠오르는 장소들이 꽤 있을 만큼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 하나로 먹고 살기에는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줬던지라 이제 더 이상의 미련은 없는데 남편은 아직까지 저와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오랜 시간 뒤에서 내조한 결과 그토록 바라던 법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변호사가 된 게 전부 다 제가 뒤에서 내조를 잘해서 된 거라고 모든 고생을 저에게 돌리셨어요. 남편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남편이 변호사가 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보이셨죠. 그렇게 남편 하나 바라보고 뒤에서 정말 많은 땀을 흘리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주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나서 주셨죠. 그렇게 모두의 노력이 들어간 변호사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고생한 만큼 행복의 길이 열리길 바랐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꽤 이름 있는 로펌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잘 풀리니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죠.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집안이 너무 잘 풀린다고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생각했었는데 인생살이 순탄치만 않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임신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랑을 줬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변하더니 저를 대하는 행동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부 배려해 줬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밖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간섭하는 건 남편의 회사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 알아서 잘할 거라 믿고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과거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됐지만 사회에 뛰어든 남편은 제 눈밖에 벗어났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을 때 최대한 푹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최선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어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줬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남편과 통화 연결이 되는 순간 상당히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함께 꽤 많은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하지 않아? 오빠 마누라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거야? 집안의 가장이 비즈니스 한다는데 간섭하면 그냥 집에서 내쫓기는 거지. 나 없으면 걔는 빈 껍데기에 불과해. 오빠가 그랬잖아.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분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럼 여기서 술 퍼먹고 있을 게 아니라 후딱 집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내분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내가 변호사가 되는데 당연히 마누라의 노력이 들어가긴 했지. 그런데 그건 손톱만큼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내 노력으로 된 거야. 그냥 필요한 거 조달해준 심부름금밖에 안 된다니까. 요즘에 임신해서 입덧이 왔는지 속도 울렁거린다고 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 좀 사달라는데 변호사인 나한테 지금 그런 걸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임신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런 모습 꼴 보기 싫어서 오늘 술 마시러 온 거니까 너는 내 수발이나 잘 들어. 나야 어차피 오빠 비위만 맞춰주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만약 내가 아내분 입장이라면 많이 서운할 것 같긴 하네. 그래도 변호사 남편 얻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니 어쩌겠어. 그냥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변호사 남편 뒀으면 뭘 하든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디서 나 같은 남자 만나겠어? 전화 통화가 연결된 상태로 알 수 없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목소리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고 잠시 뒤 전화 통화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이중적인 성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는지 갑작스러운 아랫배의 통증까지 뒤따르게 되었죠. 한 사람을 사랑했고 제 인생을 바쳤는데 한순간의 배신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동안 저를 이용하기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술김에 한 얘기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변호사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은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과 알 수 없는 여자와 단둘이 나누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시모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임신한 몸이라서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시간만 되면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러 오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셨죠.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음식은 거의 시모가 담당해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 희생했었기 때문에 임신한 기간 동안 시모가 저와 아이를 위해 희생해 주셨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아셨는지 급하게 달려오셔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 또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으시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시켰어요. 그동안 내 아들을 봐오면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말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너는 몰랐던 상처가 내 아들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잖니? 그렇다고 술집에서 다른 여자한테 저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안 좋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 일을 봐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변호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일단 네가 한번 접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이런 비슷한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전부 다 끝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 저도 모르는 거 아닌데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이는 오늘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임신한 저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 있을 거라고요. 변호사 됐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이대로 일을 더 키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뭔데?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까지 내 아들 변호사 만들려고 희생한 시간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야? 그런 불행 만들고 싶지 않잖아.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이미지에 흠이 가는 건 원치 않는다. 네가 내 딸 같은 며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니? 시모는
더 큰 불행을 막을 거라면서 제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갑자기 지우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막을 수도 없이 남편과 여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사라져 버렸고 너무 놀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네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면서 잊으라고 얘기했지만 제 두 귀로 들었던 남편의 말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변호사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손을 쓴 거였어요.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는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었고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 시모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당장 돌아가시라고 소리치며 난리를 치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이 잘못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무조건 시모는 제가 상처받는 것보다 남편의 변호사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녹음된 파일을 지웠다는 거에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결국 눈치만 보시더니 좋게 해결하라는 말만 하시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있는지 노려보고 있는 제 시선을 회피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면서 회피하려는 남편의 행동에 더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이대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누워있는 남편을 깨웠네요. 지금 잠이 와? 나한테 할 말 없어?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요즘 얼마나 많이 바쁜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지금 잠잘 시간도 부족하니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내일 해. 내일 하라고? 이틀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야 들어온 거야? 사실대로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당신 변호사 되고 나서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한 거 알아? 지금까지 이러다 온 사람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그리고 어떻게 매일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 사람은 원래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야. 밖에 나가면 변호사라고 대우 자체가 달라지는데 당연히 예전 같지 않지.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여자 만나서 술 퍼먹고 내엄담하다 이제야 들어온 거니?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임신한 나는 집에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줘? 지금 당장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 변호사인 나를 상대로 뭘 어떻게 하게? 다 들었으면 대충 알아먹었을 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애는 어떻게 하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 나한테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살자. 내가 그렇다고 가정을 깨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그만 나가줄래? 남편의 말에 저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임신한 몸이었는데도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지겹게만 느껴졌는지 화를 내면서 저를 뿌리치고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남편과 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서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던 건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 바라면 안 되는 거였는지 남편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점점 더 막 나가던 남편은 저를 유독가스처럼 피해 다니면서 엮이지 않으려 했고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 결국 출산까지 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산부인과에 찾아왔는데 남편의 행동들을 전부 다 알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참고 계셨다가 남편이 모습을 보인 순간 시부모님 앞에서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많은 실망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저희 부모님께 아들처럼 행동하면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신경 썼는데 변호사가 되고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 많이 서운해 하셨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변한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되려 아빠한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법적으로 가보겠다는 건 아니시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된다는 거 몰라요? 아들, 괜찮니? 일어날 수 있겠어? 아무리 못 배운 사람들이라지만 행동이 너무 저급하신 거 아니세요? 뭐라고요? 저희가 배우지 못해서 저급하다고요? 그러는 사도는 얼마나 잘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아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 아닌가요? 내 딸한테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더는 필요 없어지니까 내치고 싶어서 그런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변호사 되기 전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내 딸밖엔 안 보였겠죠.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니 능력 좋은 여자들도 많고 주위에서 우러러보는 직업이라 어깨에 힘도 들어가서 지금 내 딸이 눈 밖으로 벗어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동물도 자기 생명 구해준 사람은 알아본다는데 자네는 지금 내 딸이 그동안 희생했던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임신하는 기간 동안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출산했다고 자기 아들 얼굴은 보고 싶었는지 내가 뻔히 난리칠 거 알면서도 여길 찾아와? 자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뭘 원하시는 건데요? 내가 한평생 이 사람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즈니스라니까요. 괜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부터 좀 해주세요. 어차피 한 공간에서 지내기에는 서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인데 따로 살 수 있게 집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죠? 제가 애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일하는데 집중을 할 수 없거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저는 그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서둘러 빼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집에서만큼은 푹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도 배려 많이 해준 거니까 서둘러 정리해 주세요. 아빠는 남편의 말에 혈압이 오르셨는지 뒷목을 잡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시며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쓰러진 아빠를 보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속으로만 끓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면서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자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이제 막 태어난 아들 손자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이혼을 반대하셨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혼 결정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모가 절대 반대를 하셨지만 이미 남편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몸이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고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이후 늦은 저녁에 아이를 부모님께 잠시 맡겨둔 뒤 남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물건을 챙기려고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현관문 앞에 남편 구두와 처음 보는 여자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는 여기저기 벗어던진 옷들이 흩어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는 상태에서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순간 눈에 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썼던 침대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끓어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어차피 이혼을 할 마당에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저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 동영상과 함께 사진들로 증거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진동 소리가 들리길래 급하게 밖으로 나가 확인을 해보니 남편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꽤 많이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알 수 없는 사람이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무언가 하면 안 될 일들을 어떤 사람과 저지르고 있었는지 즉각 답변을 주지 않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제 핸드폰으로 담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사람이 문자로 파일 하나를 보냈고 잘 좀 처리해달라며 동시에 돈이 입금되는 문자가 확인되었죠. 상당히 많은 금액의 단위에 놀라 사진을 찍어둔 뒤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저보고 누구냐는 여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 목소리를 들은 저는 몸을 돌려 안방에서 나온 여자와 눈을 마주쳤고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옅은 미소와 함께 위아래로 훑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통화했던 아내분이시죠? 쉬지 않고 계속 전화하셔서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제가 통화 버튼 눌렀었거든요. 그날이요 오빠한테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자 안방에서 남편이 술이 덜 깨서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자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 저를 패대기 치면서 상간녀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리곤 제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내쳐버렸네요. 남편은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왔다며 어이없는 말을 꺼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현관문은 강하게 닫혔습니다. 그날 남편의 행동은 제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모든 걸 준비한 뒤 아이를 업고 남편이 다니는 로펌 회사 앞에서 마주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남편의 귀에 들어갔는지 잠시 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 옆에는 변호사 동료분들이 있었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를 창피하다는 듯 아내가 아닌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당 10,000원짜리 부모라며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가까이 다가왔네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향해 날린 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후회하게 될 거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를 받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걸어갔지만 남편은 제가 외부에서는 절대 알면 안 되는 증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남편에게 증거물 하나를 문자로 전송한 뒤 남편의 로펌 회사 앞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남긴 뒤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는지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법조단지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 남편은 산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 다니던 로펌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확보했던 증거물들을 전부 건네주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로펌 회사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변호사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는 걸 제일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자격 박탈이 될 만큼 큰 죄에 속하는 일이었죠. 그걸 남편도 알면서 뇌물을 받아가면서 몰래 일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로펌 회사의 대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은 변호사 자격 박탈을 받게 되었고 법조인의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 남편은 5년이 지나서 변호사 자격 구제를 신청했지만 로펌 회사의 대표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법조인 바닥에 발을 들이게 할 수 없다면서 로펌 회사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준 만큼 영구 자격 박탈을 해야 된다고 또 다른 소송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게 되자 변호사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는지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박탈이 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로펌 회사 대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최대한의 인맥을 동원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구제 신청이 무기한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이런 문제로 시부모님께서 여행을 하시던 도중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시부는 세상을 떠나시고 시모는 식물인간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상태로 살다 보니 남편은 금전적으로도 많이 부족해지게 되었는지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제가 받은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도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과 배신은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없으면 저에게 빌려달라는 말까지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일들 평생 뉘우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졌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해 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마음도 좋지 않네요. 결혼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주말에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과 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손 가득히 무언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시모의 짐을 들어주면서 보자기에 쌓여져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여러 가지 음식들이 한가득 준비해서 오신 거였어요.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매일 먹다가 안 먹으면 허전하고 생각날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이왕 온 김에 두고두고 먹으라면서 꽤 많은 양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당연히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남편의 아내로서 충분히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남편이 시모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시모의 행동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한 숟갈이라도 뜨고 나가라며 아침부터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은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날 일정과 함께 점심을 예약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자 시모가 기분 나빠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거와 달리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모도 저희의 일정에 같이 따라가겠다며 싸우신 음식들을 냉장고에 집어넣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저 또한 당황한 상태라 난감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름 전부터 모든 일정을 준비한 1박 2일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터라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전화 한 통은 해줄 수 있는 거고 저희의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오실 수 있는 건데 시모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시려는 부분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싫은 거니?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연락 한 통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꽤 오랫동안 계획을 했던 일정들이고 추가 예약이 안 되는 상태라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제가 따로 일정 잡을 테니 그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놨더니 결혼했다고 엄마는 이제 찬밥 신세인 거야? 너희 아버지는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맨날 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없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수발들면서 고생하고 있는 엄마를 한 번이라도 신경 썼으면 너희 둘이 여행 일정을 잡진 않았겠지. 아들, 네가 결혼하고 분가한 상태라 그 빈자리가 엄마는 아직까지 적응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너는 아주 살만하니?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하는 건가 보다. 엄마는 무조건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이 일정 새로 잡든지 해라. 여기까지 먼 길 오는 동안 음식 식을까봐 서둘러 왔는데 고생했다는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방해만 되고 불편하다는 듯한 표정이나 보이고. 세아가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시애미가 어느 정도 눈치를 줬으면 빈말이라도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거지. 표정 관리 안 돼서는 대놓고 싫다는 얼굴을 하고 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연락 한 번만이라도 주셨으면 저희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겠죠. 어머님도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알고 계시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해왔는데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가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아버님은 어떡하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따로 계획해서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 이번은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 서둘러 출발해야 예약해 놓은 스케줄에 지장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예약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돈도 지불한 상태인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둘이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거라. 나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노인네 수발이나 들어야겠다. 요양원을 알아보든지 해야지. 이렇게 사는 건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맨날 이렇게 사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은 모르지? 시모는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화를 내시곤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저희도 같이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출발 직전에 집에 들어오신 거라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출발 전에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났던 터라 1박 2일 동안의 여행 일정 동안 마음 편히 다녀올 수가 없었죠. 남편은 주말에 한번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외식하면서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다가온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려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꺼내들자 시모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금세 잊으셨는지 활짝 웃고 계셨어요. 다행히 기분 좀 풀어지신 것 같아 분위기 좋게 넘어가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모가 저를 뒤따라 오셨고 화장실에서 나온 저를 기다리셨는지 따로 대화하길 원하셨습니다. 너 지금 내가 기분이 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너희들한테 서운한 게 한 트럭은 된다. 그런데 왜 전부 잊어버린 듯이 웃으면서 너희를 반겨줬는지 아니? 너희 시애비가 가족끼리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럼 어머님께서 그이한테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식이셨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도 없는 표현을 굳이 하시는 거죠? 그럼 내 아들 앞에서 인상 쓰고 있어야 되겠니? 저 노인네가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이득 볼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만들어뒀던 음식들 전부 다 먹었다며?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 한번 들릴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내 아들 먹일 밥은 내가 할 테니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으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지? 괜히 너랑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나눈 대화들 쓸데없이 주둥이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다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거라.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의견을 물어볼 생각도 없으셨는지 일방적으로 시모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분이 나쁘거나 서운했던 것보다 남편과의 결혼에 대해 후회하게 되는 마음이 먼저 들게 되었어요. 그만큼 시모가 저에게 뱉은 한마디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주었고 시모는 그날 이후 돌아오는 월요일 새벽같이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직접 몸을 움직이시는 시모의 행동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고 남편도 시모가 새벽부터 신혼집에 찾아와 주방에서 시끄럽게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남편은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듯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락하고 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드렸는데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저희 부부 말고도 지금 다른 집에서도 자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시끄럽게 움직이셔야겠어요? 다 너 생각해서 그렇지. 너 아침 안 먹으면 속쓰려 하잖니. 그리고 새아가가 아직까지 네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왔는지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면 엄마 입장이 난처하잖니. 새벽부터 얼굴 붉히지 말고 더 눈 좀 붙여라. 아침상 준비되면 그때 깨워줄 테니. 새아가 뭐하고 있어? 내 아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방 안으로 다시 들여보낸 뒤 주방에서 혼자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출근하려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눈 좀 붙이고 있으라는 말을 하셨지만 시모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저는 며느리의 입장이라 시모의 일손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뒤에 저에게 아침상을 준비시키면서 또 다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또한 예민한 상태였지만 새벽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시모의 잔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시모가 시키는 걸 최대한 토달지 않고 묵묵히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결국 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남편의 불만들이 시모를 향해 쏟아지더니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말았어요. 아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한 행동들인데 꼭 그렇게 얘기했어야 했니? 그건 엄마 생각이죠. 저희 부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엄마 아들이라도 이제 결혼했고 따로 살림을 꾸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누가 봐도 엄마가 100번 잘못하신 거예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러다 제가 싫다고 떠나가면 그땐 저 감당할 자신 있으시겠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으면 엄마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셔야죠. 한 번만 더 엄마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와의 이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하시는 행동들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를 버리고 새아가랑 단둘이 살아가겠다는 거니? 그렇게 안 봤는데 아들, 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다. 시모는 남편의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신 뒤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라 답답할 뿐이었어요. 남편에게 들었던 시모의 모습은 무뚝뚝하고 평소에도 살갑게 대해준 적 별로 없었다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을 보면 남편에게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남편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털어놨어요. 이대로 장시간 동안 살게 된다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겨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다가온 주말에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고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 맞춰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각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남편과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시모에게 다가가면 그래도 노력하는 저희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시모는 집에 찾아오는 것부터가 눈치를 봐야 한다고 싫어하셨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건데 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시모의 일방적인 생각은 전혀 조율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 위험까지 와서 얼마 전에 병원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변화된 환경을 서로 조율해가면서 맞춰 나가야 앞으로 얼굴 붉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쌓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맞춰드리면 어머님도 조금은 배려해 주셔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들어보면 어머님이랑 살가울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결혼하고 저희끼리 따로 나와 살면 어머님이 편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아 이 사람도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요. 어머님의 생각을 모르겠다며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결혼했다고 해서 담 쌓고 살면 그게 가족이니? 시모와는 어떠한 조율점도 찾지 못한 채 결국 서로의 감정만 상해버린 상태로 집에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출발한 지 10분 정도 되었을 때 워낙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을 작은 방에 놓고 온 걸 깜빡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향했고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또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는지 저보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길래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모가 시부와 방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쩌겠다는 거야? 나한테 재산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이제 갈 때 됐으니 나는 쓸모가 없다는 거야? 내 아들한테 재산 넘겨주고 떠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까지 당신 옆에서 수발들며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야? 받을 거 다 받아먹고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당신이 내가 성재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음식도 만들어갖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결과는 이런 거야? 당신 내 성격 몰라? 나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꼭 손에 쥘 때까지 멈추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지? 결국 누구 하나는 피를 봐야만 이 상황이 끝난다는 건데 몸도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해보겠다는 거지? 앞으로 이 집구석에서 혼자 살아가봐. 나는 당신이 굶어 죽던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던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결국 당신이 잃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을걸? 조만간 이 집도 처분해서 내 아들한테 전부 다 넘겨줄 거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니까 당신은 이제 신경 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 제가 끼면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핸드폰만 가지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차에 올라타 남편도 시부모님이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전부 다 설명해 주었지만 남편은 이미 많이 피곤하다며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의 대화에 끼어봤자 더 크게 화만 불러일으킬 거라며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 듯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부는 정말로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하려고 준비 중이셨습니다. 시부의 부름으로 남편과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 집안에 필요한 물건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폐기 처분할 거라면서 집안을 정리해 주길 원하고 계셨어요. 시모는 그런 시부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입술이 산만큼 튀어나와 계셨습니다. 남편이 살았던 집은 꽤 특별한 집이었어요. 시부가 처음으로 지은 집에서 태어나 자란 곳이라 많은 추억들이 묻어있는 공간이었죠. 시부는 시모와 사시기에는 너무 넓기도 하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면서 서둘러 짐을 정리해 주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필요한 물건들 빼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작은 다락방 하나가 보이길래 문을 열어 들어가 보니 꽤 많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건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에 자리를 잡아 앉은 뒤 꽤 오래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작은 앨범 하나가 눈에 띄길래 꺼내서 펼쳐보니 그 안에 꽤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고 제 심장은 점점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돼서 일단 급하게 앨범에 있던 사진들을 전부 떼어내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고 앨범을 제자리에 넣어둔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바닥에 작은 초소형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어 조심스럽게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들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던 도중 남편이 저를 찾고 있는 목소리에 일단 급하게 다락방에서 빠져나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편을 도와주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짐 정리하는 게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대충 정리를 마친 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건지 알면서 저에게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만의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집안 정리가 끝나고 남편이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정리한 뒤 시부는 집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시부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고 시모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재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시모는 시부에게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고 안 좋은 분위기 속에 명절날 모두가 시부가 있는 요양원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입을 여셨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처분 중이다. 그런데 너희 엄마가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나와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붉히며 지내고 있는데 아들, 너의 생각을 듣고 싶구나. 내 재산이 너희 엄마한테 일부 넘어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그래도 그동안 아빠 옆에서 평간호해 드렸으니 재산은 당연히 엄마가 가져가시는 게 원칙상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 재산 그렇게 욕심 없어요. 지금 저희 둘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냥 두 분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명절인데 굳이 돈 문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엄마도 아빠가 재산 저한테 주겠다고 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으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져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두 분 세상 떠나시면 자연스럽게 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욕심부려서 가족 간에 금이 깨지는 건 보고 싶지 않네요. 오늘 같은 날 돈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들었지? 성재는 당신 재산에 욕심이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나한테 넘겨줘. 내가 허튼 곳에 쓰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건 당신을 선택한 나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야. 눈 감는 순간까지 나는 아마 편히 눈 감지 못하겠지.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내 삶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내가 가진 재산을 주고 싶지가 않아. 그동안 내 아들한테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서 더 후회스럽다고.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뭐 얼마나 바라는 건데? 이제 정말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으셨나?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이 좋아서 만나셨다지만 이 사람은 무슨 죄예요? 언제까지 숨기면서 살아가실 건데요? 진실은 분명 언젠가 밝혀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만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까지 뭘 잘못 먹었니? 명절날 괜히 눈물 쏟아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라. 그래도 오늘 내 아들이 재산을 포기한다니까 넘어가는 거야.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랑 어머님이죠. 저는 시모에게 가방에 있던 봉투를 꺼내 던졌고 시모는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어 안의 내용물을 꺼내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남편이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편지를 빼서 읽어 내려간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 있던 사진들을 남편에게 전부 보여줬고 남편은 건네받은 사진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을 보자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로 당황해하더니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가려 하자 강하게 거부했어요. 시모는 넋이 나간 얼굴을 하더니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남편에게 모든 걸 설명하겠다며 붙잡는 순간 남편이 시모의 얼굴에 뺨을 내려치면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이 사람이 내 친모고 당신은 아버지랑 바람난 내연녀라는 거잖아. 나는 그동안 당신의 더러운 손으로 자라왔던 거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을 엄마라고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내 친모가 나를 업어주고 있는 이 사진을 나는 30년이 지나서야 처음 보게 된 거라고. 당신은 우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해놓고 그동안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살아왔었나 봐.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이 편지가 다락방에 쭈그려서 적었다는 게 말이 돼? 그건 그냥 단순 사고였어. 다락방에 있는 줄 몰랐다고. 너희 아빠랑 여행 가는데 정신 팔려서 깜빡했던 게 집에 들어와서 생각난 건데 우리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데 솔직히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고.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서 나를 떨어뜨려 놓은 건데?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낸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돈으로 때우려 하신 거예요? 내 30년이 넘는 인생을 사는 동안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의 얼굴을 이제야 봤는데 그게 용납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이서 한 사람을 세상 떠나게 해놓고 지금까지 서로 웃으며 행복하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걸 생각하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겠다는 재산 저는 받아야겠어요. 당신 목구멍으로 들어갈 돈들 내가 두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내 남은 인생 모든 걸 걸어서라도 당신들 무너뜨릴 거야. 경찰도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린 사건이었는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너를 내 친아들로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 키워줬다고. 비록 너희 아빠랑 내가 안 좋은 방식을 선택하긴 했지만 너한테는 진심이었다고.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요양원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뒤를 따랐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몇 날 며칠 동안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친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했고 시부는 이런 사실을 세상 떠나실 때까지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모든 진실은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밝혀지게 되면서 건강 상태가 더욱더 악화가 되고 마셨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고를 낸 가해자가 지금의 시모였고 시모는 죄책감에 시부와 자주 왕래하며 남편의 친모를 간병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다 시부와 정분이 나게 되면서 두 분이 여행을 떠날 때 남편의 친모를 다락방에 한 달 이상 방치하고 의식주 해결이 되지 않았던 친모는 남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이 와중에 시모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뭐든 다 가져야 한다며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두 분이 불륜관계를 저질러 놓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으면서 오히려 떳떳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남편은 시부모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시부가 현재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며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냐고 시모는 저한테 남편을 설득해서 요양원에 와주길 바라시네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부의 마지막 순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시모와 남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모는 비록 내연녀의 입장이었지만 지금까지 친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답답한 상황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